아이가 태어난 지 반년이 지나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치아. 하나 둘 자라나 유치는 6살 무렵엔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영구치가 자라는데, 그래서인지 유치 관리에 소홀하기 쉽지만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3살 치아 건강이 여드까지 가는 법. 평생 써야 할 영구치는 물론 앙증맞은 유치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강 A to Z.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의 치아 건강 지키는 법.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충치로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이제가 20살이 된 청년의 90%가 충치로 치과를 찾은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만큼 네. 어릴 적에 충치를 앓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치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소아나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A to Z.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구 마이스터 치과 이동혁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잘 안 네. 계시겠지만 원장님 그래도 한번 충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치는 치아의 경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아에 탈해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충치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원인으로는 치아, 치태, 음식의 3대 요소의 시간, 불소, 타액, 치열 및 부종교합, 구강 내 수복물 등의 원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당연히 충치니까 여기 있는 치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미생물입니다. 충치를 유발하는 균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뮤탄수균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탄수화물, 즉 설탕인데요. 이 3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이 흐르면은 요 가운데 겹쳐지는 부위인 충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치아 우식증, 충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아기를 키워봤잖아요. 그래요. 갓난아기인 경우에도 충치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 수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경우에 충치를 유아기 우식증이라고 하는데요. 유아기 우식증이란 유치열기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우식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수유와 관련된 유아기 우식증입니다. 주로 우유병 우식증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수유와 연관된 유아기 우식증은 윗니, 앞니가 가장 먼저 이완되고 그 다음으로 윗니, 송곳니, 그리고 윗니, 어금니, 그리고 아래 어금니 순서로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충치가 덜 생기게 되죠. 특히 타액 분비가 적은 수면 중에 수유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모유 수유하면서 잠든다든지 또는 분유 수유할 때 우유병을 물고 잔다든지 하면 충치가 잘 생깁니다. 네, 이번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소아 충치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나왔다. 이야, 시키지도 않는데 청소를 다 하고 하고 있노. 웃기다 진짜. 나가 지금 남자 때문에 지읒이 아니다. 많았더라. 왜? 전에 만나던 기생 오래비 같이 생긴 남자 아니나? 어, 응? 그 남자가 외국 유학 간다고 섬이가 차 있다 아이가. 그래. 그 유학은 뻥이고 다른 여자하고 날 잡았단다. 이 자식! 이 자식! 야, 아야, 근데 진짜 야,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겨가지고 번지리한 새끼야. 내가 딱 그럴 줄 알겠더라, 진짜. 뭐 하지 말라 그러나 진짜. 야, 니도 참 정신 좀 차려라. 어? 그 좀 얼굴 좀 보지 말고 좀 제대로 봐야 될까, 얘가 이제. 아,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아, 더불어. 나 좀 씻고 올게.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자. 재밌네. 나 이거 좀 얘기 제일 재밌더라. 내 씻고 올게. 아, 맞다. 칫솔 아까 없는 것 같은데, 아침에.
칫솔. 어. 그 내가 다 버렸다. 새거 줄게. 아, 나 진짜 알겠다. 가져온나 빨리 가서. 아이고 대다. 아이고. 지금까지 네가 당한 거 생각해봐. 이번 기회에 복수해. 네가 쓴다고 생각해봐. 한번 줘봐. 복수하라니까.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아, 몰라. 언니가 나한테 뭘 한 게 얼마나 내가 진짜. 아, 그리고 괜찮아.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했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소독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주 못생겼어 이제 차이는. 자, 땡큐. 아이고 칫솔이 나겠다. 아유 더불어. 아유 덥다. 아유 개운하다 이제. 아유. 다 했나? 아이고 나도 그럼 양치나 좀 해볼까? 선미야 내 칫솔 어딨노? 칫솔 내 하나밖에 안 사놨는데 어떡하지? 나가서 좀 사왔나? 잠깐. 뭐? 이거 내거 써라 그러면. 에? 뭐라 하노? 왜? 이 밥 네가 썼던 거 아이가? 아 왜? 더럽나? 얼마나 깨끗한데 지금 금방 양치하고 와서 좀 아니 더럽단 말이야. 아니 더럽다기보다는 남이 쓰던 칫솔을 또왜또 쓰는 나? 진짜 아유 큰일 나는 가족 아이가 가족인데 뭔데 나 남하고 앉았노 진짜. 더러운 거 아니면 그냥 써라 자. 웃기겠네 진짜. 깨끗한 척하고. 찝찝하지 않아? 그냥 새 거 사서 써. 응? 찝찝하기 뭐가 찝찝해. 그냥 써. 괜찮아. 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10급 공무원이 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새 거 사서 써. 한 번 쓴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써. 괜찮아. 좋다. 내가 이번 한 번만 이거 쓸게. 어? 야 선미, 니 내 거 꼭 새 거 꼭 사놔라. 새 거? 누구세요? 지효가 왔어요. 지효가 왔어요. 지효 여기 앉아. 아이고, 오랜만에 보자. 진짜 오랜만이네. 맞아. 아유, 잔인한 좀. 아니 옆집에 언니가 잠깐 또 어디 간다고 좀 살짝 맡기네. 아, 왜? 우린 지효 보는 건 한 개도 안 힘들다. 아이고 예뻐라. 아또 개운하다. 지효? 지효 왔네. 이야 우리 지효 못 본 사이 키어스로 커쁘네. 아유, 아는 원래 눈 깜짝할 사이 확 크다. 이제 좀 키워졌다. 아유, 우리 지효 이모랑 오랜만에 뽀뽀나 한판 할까? 소리 하는 지금 어디 입에 어디 갖다 내려 카노 지금. 뽀뽀 그럼 네. 삼촌도 뽀뽀해줄게. 둘이 뭐라 카노 지금. 그 두 사람 입에 세균이 얼마나 드시드시 그러는데 요 신선한 입에 갖다 내려 카노구만. 어디 아들은 야 내가 방금 양치하고 왔다. 니 입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나도 아까 양치 했다. 아이고 양치하면 뭐하노. 그 칫솔이 말이다. 변기에 빠뜨린 거거든. 그 변기에 빠뜨린 칫솔을 언니는 양치를 했고 그 칫솔을 가지고 오빠도 양치를 했으니까 세균이 얼마나 득실거리겠노. 뭐야? 변기에 빠뜨린. 야 진짜 내 진짜. 걔한테 걱정하지 마라. 걔한테 왜냐 내가 아주 뜨끈뜨끈한 물에 소독을 깨끗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오빠도 뭐 소독했으니까 걔한테. 아이 뜨거운 물에 쏟아. 그래. 그럼 됐네. 그럼 지효 우리 뽀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안 된다 안 카나 지금. 왜? 아니 두 사람 입에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그 입을 갖다 대면은 충치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가. 아직 뭐라 카노 진짜. 야야 충치. 야 뽀뽀 한 번 하는 걸로 뭐가 충치가 생기노? 야 뭘 모르는 소리 한다 진짜. 뽀뽀 한 번 하면 그 충치가 옮긴다니까. 그 모르나 그거 기본인 거. 아이고야 뽀뽀 한번 쪽 하는데 충치가 열에 없는다고. 아이고야 충치가 달리기 억수로 잘하는 거 아니야? 여 입으로 슉 날아가고. 아니 세균이 달리기 뭐 100m 0.1초 같지. 아이고 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진짜 정말로. 아무튼 안 된다. 지효는 안 된다. 오빠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알겠나? 내 말 잘 들어.
네, 보통 아이가 귀엽고 하면은 뽀뽀하잖아요. 그렇죠. 예, 입맞춤을 해주는데 네. 이게 바로 소아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선미도 들었는지 그 아이에게 뽀뽀를 하려는 두 사람을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뽀뽀를 하면은 충치가 옮겨갈까요?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은 제가 들었어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이 정말 위대한 표현은 뽀뽀거든요. 부부끼리의 뽀뽀가 아니라 아이와 뽀뽀할 때는 입술과 입술이 닿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충치가 옮을 수가 있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치과 선생님들은 영화관처럼 전석 매진을 기록할 겁니다. 옮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일단은 세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또 세균이 어떻게 옮겨갈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조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뽀뽀를 하고 싶으면 볼 뽀뽀 정도로 조금 타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조카들을 좀 봐주고 있거든요. 원장님 의견이 어떤지. 네. 보람 씨가 정답이에요. 아, 네. 너무하신 거 일단은 네. 충치가 옮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뽀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뽀뽀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이에게 뽀뽀를 함으로써도 충치균인 뮤탄수균이 아이에게 충분히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충분히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 접촉으로는 그러한 감염이 일어나기는 힘들고 일정 수 이상의 어머님의 타액이 반복적으로 접촉되어야만 충치균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뽀뽀 같은 일회성의 뽀뽀보다는 숟가락, 칫솔, 치약 등 또는 음식물 입에 꺼내주는 거 또는 입에 넣어서 식혀서 주는 거 이러한 간접적인 접촉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지만 뽀뽀를 통한 감염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나 아기 주위 분들은 구강 청결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하고 아기한테 뽀뽀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지금 2세 계획 중에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뽀뽀는 할 수 있다니까 태어나면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아빠로서 양치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 뽀뽀는 희박성이 좀 낮지만 다른 이유들이 있잖아요. 충치가 생기는 데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치 주 요소들 외에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식이 요인 및 시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식이 요인으로는 설탕의 사용을 들 수 있는데요. 설탕은 충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우유병 사용 시에 내용물에 설탕이 포함된 것은 자제해야 하며 단맛을 원할 경우는 자일리톨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의 섭취량보다는 섭취 횟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수유의 횟수와 시간이 과다하고 수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아기 우식증이 잘 생깁니다. 또한 막대사탕같이 천천히 빨아먹는 식품도 충치가 잘 생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충치를 안 생기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를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도 어릴 때 양치질 안 해서 굉장히 많이 혼났었는데 어릴 때부터 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양치를 할 때 또 특별하게 양치질을 잘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양치를 해야 되나요? 네. 이 닦기는 가장 기본적인 충치 예방법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닦기는 식사 후와 취침 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과자 등의 간식을 먹고 난 후 칫솔이나 치약으로 이를 닦을 수 없을 때는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궈서 음식물 잔사를 제거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닦기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특히 자기 전에는 전체 치면을 완전히 닦아주고 인전면은 보조수단인 치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끓인 후 식힌 물이나 생리 식염수 등에 거즈를 묻힌 후 닦아줄 수 있으며 요즘 나오는 구강 청결 티슈 등을 사용해서 이를 닦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끼워서 쓰는 실리콘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와
잇몸 주위를 둥글게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면 됩니다. 최근 거품도 나지 않고 상쾌도 안전한 유아용 치약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는 치약에 대한 우식 예방 효과는 매우 낮기 때문에 치약을 스스로 뱉을 수 있게 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불소가 함유된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닦기 방법으로는 유치열기에는 옆으로 문지르는 횡마법이나 원을 그리는 묘원법으로 이술질을 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회전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전동칫솔은 손재주가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가 사용을 잘하면은 치태가 더 잘 제거되고 특히 어금니 안쪽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지만 이는 다칠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아이들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불소로 입안을 헹구게 하던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불소는 치아의 재석회화를 촉진시키고 상과 세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불소의 이용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불소 양치액이나 또는 우리가 쓰는 불소 치약, 그리고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 불소 도포법이 있습니다. 불소 양치액은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양치를 하면은 충치 예방 효과가 있으며 방법으로는 양치액을 입안에 각을 하듯이 약 30초 정도 머금은 후 뱉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전문가 불소 도포는 불소 젤이나 불소 바니쉬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시행하는 불소 도포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또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치아 홈메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홈메우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홈을 메우면은 치아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치아 홈메우기는 밥 씹는 면에 충치 예방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방법 중에 하나이며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40에서 70% 정도의 충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치의 첫 번째 어금니, 제1대구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치아가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 치아고 그 외에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 그리고 작은 어금니, 유치 어금니 등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구치 중에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홈메우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아의 홈에 충치가 존재할 경우에는 홈메우기를 하면 안 되고 치아가 아직 덜 올라와서 잇몸이 부분적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치아가 좀 더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치아 홈 메우기는 아이들이 몇 개월 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딱 정해져 있는 개월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 대상 치아가 영구치 첫 번째 어금니거든요. 근데 영구치 첫 번째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경에 입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딱 6세에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덮여 있는 상태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잇몸을 다 뚫고 올라오려면은 몇 개월, 그 뒤로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나이로는 7살, 8살 정도 되면은 영구치 어금니 홈메우기 대상되는 나이 정도로 꼭 보시면 됩니다. 양치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서 충치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충치가 있다면 또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소아 충치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영 얼마나 예쁘지. 선미야, 나 한번 간식거리 뭐 없나? 좀 줘라. 어이, 지호야, 사탕 줄까? 맞다 사탕 이 썩는다. 사탕은 안 된다. 안 된다. 봐라 사탕 주니까 봐라 가져가잖아. 주면 안 된다. 이 썩는다. 원래 아들은 뭐든지 잘 먹고 그래야 크는 기다. 오빠야, 아는 없으면서 아는 진짜 잘 본다. 어디 숨겨 놓나 있는 거 아이가? 일단 내 그래 재주가 어디? 너 못해서? 거울 한번 와. 니 그래 재준다. 난 그럼 결혼을 한번 하고 왔다. 아 됐다.
됐다 지효가 그만하라잖아 시끄럽다. 그만할게. 잠깐만 있어봐라. 응? 이 썩은 거 아이가? 응? 어디? 어디? 여기 까맣잖아. 진짜. 아 내가 진짜 아니 사탕 주지 말라 했지. 한 개 줬다, 한 개. 어? 사탕 한 개 준 것 가지고 충치가 생기나? 아 진짜 애 놀라게 왜 그러? 너 있는 거 그냥 병원 가면 되는 거지 진짜. 봐라 치과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운운한데 오빠가 책임져라. 어떡할래? 그러잖아. 그러고 앞니 좀 그래도 된 것 가지고 뭐라고 치과까지 가노? 애들 앞니는 빠지고 새로 나고 또 빠지고 새로 나고 하는 게 덤이야. 니 기억 안 나나? 기억나지? 아 지금 뭐라 카나 진짜 80년대가 입 뽑는 것도 치과 가거든. 충치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지 왜 이를 뽑기 뽑노? 아니 어차피 좀 있으면 다 치과 갈 긴데 말하고 지금 가냐 이 말이지. 그게 아니지. 그럼 엄마들은 왜 애들을 데리고 치과에 가는데? 그 엄마들은 갈만하게 가는 거겠지. 그러고 앞니는 다른 이빨보다 더 좀 잘 빠진다 아이가. 딱 흔들게 되면 그때 빼면 되는데 말고 생도를 갖다 내빼리는데. 생도. 그래. 그런가? 돈을 갖지. 유치는 금방 빠지기 때문에 충치 치료를 할 필요 없다는 재관.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어우, 거참 궁금하네. 네, 흔히 보면은 치과 가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치는 금방 빠지기 때문에 괜히 치료를 받게 해서 애들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충치가 있는데 치료를 안 받게 하자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자녀에게 충치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무조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데려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가 썩기 시작하면 뿌리나 잇몸까지도 다칠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 겁을 줘서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람 씨가 결혼도 안 했고요. 또 아이도 안 낳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는 낳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릴 때 치과 가는 거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무서운 걸 떠나서 어차피 빠질인데 굳이 치료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빠지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이번에도 보람 씨가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당연히 유치의 충치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영구치가 곧 올라올 시기라면 유치의 충치는 적극적인 치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치료를 받지 않은 충치의 경우는 계속 진행돼서 치아에 신경까지 침범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이런 경우 통증이 유발되고, 더 심해질 경우에는 뿌리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아기가 영양 섭취가 어려울 수 있고, 나아가 유치 뿌리 하방에 성장하고 있는 영구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더 심해져서 발치까지 하게 된다면은 공간 소실로 인해 교정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치열기의 충치 치료는 유치를 잘 유지하여 영구치를 위한 자리를 보존하고 저작, 발음 및 심미적 기능을 유지하고 발치 시에 생길 수도 있는 악습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우리 아기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어른들의 경우에도 충치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소아 충치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네. 유치 충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충치 제거하고 떼우게 되는 레진 충전 치료가 있고, 네. 이거보다 심해진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를 씌우게 되는데요. 씌우기 위해서는 기성 금속관으로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좀 심미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로 나왔는 기성관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앞니나 어금니 부위에 지르코니아 기성관으로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 부위에 레진 충전하는 건데, 이것도 기성품으로 셀룰로이드라고 얘기하는 그 머리 부분의 형태를 이용해서 앞니 부분도 이렇게 레진으로 충전을 이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몇 명씩 이제 치아 교정이라고 하죠. 네.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치아 교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초등학생 때부터 치아 교정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치아 교정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성장기 어린이에 있어서 교정 치료는 사실 비정상적인 성장을 차단하고 동시에 성장을 정상적으로 유도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개개인 어린이 나이 및 성장, 발육 정도, 부종교합의 양상에 따라 치료 시기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의 충치가 심해서 또는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치아가 조기 상실되었다면은 영구치를 위한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장치물이나 또는 공간이 상실되었을 때는 이런 공간을 다시 벌려주는 이런 획득 장치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앞니 전치부 쪽에 반대 교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런 장치물을 사용해서 좀 조기에 치료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턱뼈의 성장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윗턱이 나오고 아래턱이 저성장되어 있는 부종교합일 경우에는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치열기나 혼합치열기 초기부터 시작하는 교정치료 시에는 사실 영구치열이 완성될 때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점과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3살 치아 건강이 80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아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길러주는 게 또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른에 비해서 치아가 썩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쯤은 병원을 찾아서 아이들 치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마이스터 치과 이동혁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